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세금 시스템의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추정세, Estimated Tax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흔히 선납, 페이해주고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도 같이 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월급 받을 때는 보통 알아서 떼가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아니면 뭐 투자 수익 같은 거요. 이런 건 원천 징수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추정세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벌금이나 추가 세금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좀 나눠서 내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연말에 목돈 내는 부담을 더는 것, 그 이상인가요? 그럼요. 제때 추정세를 안 내면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벌금이요. 심지어는 환급을 받을 거라고 예상해도 추정세를 제대로 안 내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던데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추정세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추정세를 신경 써야 할까요? 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파트너십 구성원이나 S법인 주주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요. 사업소득 외에도요? 네, 그리고 이자나 배당, 아니면 뭐 주식 매매 차익 같은 투자 소득이 좀 상당한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딱 떨어지는 조건이요?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추정세 납부 대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두 가지 조건이요? 네, 첫째는 원천징수나 세액공제 같은 걸 빼고 나서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1,000 이상 될 것 같다. 이럴 때고요. $1,000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원천징수액하고 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 합계액이 다음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요? 네, 그게 뭔데요? 네. 그게 1. 올해 예상되는 총세금의 90% 또는 이 작년에 실제로 낸 총세금의 100%예요. 이 둘 중에 더 작은 값보다 내가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이 더 적을 것 같으면 추정세 대상인 거죠. 아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2번 규칙, 작년 세금 100% 기준에요? 혹시 예외 같은 건 없나요? 고소득자는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확히 보셨네요. 맞습니다. 만약 전년도 조정 총소득,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만 $50만 달러를 넘으면요. 부부가 별도로 보고할 땐 $75,000 초과, 그 작년 세금 기준이 100%가 아니라 110%로 올라갑니다. 110%요? 그럼 소득이 높으면 좀 더 내야 안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벌금을 피하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안전조항 Safe Harbors라는 게 있다면서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패,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방패는 90% 규칙이에요. 올해 내가 내야 할 총 세금 있잖아요. 그 금액의 최소 90%를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를 통해서 미리 내는 겁니다. 90% 규칙, 이건 어떨 때 유리한가요? 만약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되면 이 90% 규칙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당장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 같으면요. 그럴 땐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럴 때 두 번째 방패 100%, 110% 규칙이 아주 유용합니다. 작년에 낸 총 세금의 100%, 고소득자는 110%죠. 만큼을 올해 미리 내는 거예요. 작년 세금 기준으로요? 네, 작년 세금 총액은 이미 딱 정해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좀 어렵더라도 이 기준만 딱 맞춰내면 벌금은 피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내 소득 예측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서 어떤 방패를 쓸지 전략적으로 골라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소득이 1년 내내 꾸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계절별로 수입이 확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인데 특정 분기에 큰 프로젝트 수입이 몰려 있다거나 하면요. 매 분기 똑같이 나눠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연간소득 분할 납부, Annualized Income Method라는 방식이에요. 연간소득 분할 납부요. 그건 뭔가요? 이건 말 그대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에 맞춰서 추정세를 계산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었던 분기에는 추정세도 좀 적게 내고 소득이 많았던 분기에는 좀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럼 훨씬 합리적이겠네요. 네, IRS 양식 중에 2210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딸린 스케줄 AI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내 현금 흐름에 맞춰서 세금을 내니까 불필요한 벌금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단점이라면 분기별로 소득이랑 비용을 정확하게 다 추적하고 기록해야 해서 관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추정세를 꼭 이렇게 분기별로 직접 챙겨내야만 하는 걸 아니라고도 들었어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부업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요.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조절한다고요? 네, 고용주한테 제출하는 양식 W4라고 있잖아요. 그걸 수정해서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 액수를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추가 소득이 생겼다면 그렇죠. 그럼 그 부업 소득에서 발생할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서 원래 다니던 직장의 원천 징수액을 좀 더 늘려달라고 W4 양식에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내는 셈이니까 굳이 분기마다 따로 추정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금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죠. 물론 너무 적게 떼거나 너무 많이 떼지 않도록 W4를 정확하게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 그럼 이 추정세는 언제 또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마감일 같은 거요? 추정세는 보통 1년에 4번 나눠서 냅니다.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다음에 1월 15일이에요. 분기별이 약간 불규칙하네요. 3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간격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납부, 다이렉트 페이 할 수도 있고 EFTPS라는 연방세금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1040-ES라는 납부전표, 바우처랑 같이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승인된 업체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네요. 자, 오늘 미국 추정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추정세는 벌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이고 예상치 못한 벌금을 피하고 또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벌금을 피하기 위한 안전조항, 즉 90% 규칙과 100% 또는 110% 규칙을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득 패턴이 불규칙하다면 연간 소득 분할 납부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W-4 조정을 통해서 원천 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자, 추정세를 아주 성실하게 잘 내서 연말에 세금 보고를 했더니 환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가정해 보죠. 기분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환급금이 여러분 은행 계좌로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환급금이 바로 안 들어온다고요? 왜요? 만약에요, 과거에 혹시 체납된 학자금 대출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못 냈다거나 또는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비 같은 다른 빚이 있다면요. 네.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줄여서 톱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세금 환급금이 그 빚이 있는 해당 기관으로 먼저 보내져서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RS 규정을 잘 지켜서 환급을 받게 되더라도 다른 쪽에 빚이 있으면 그 환급금이 먼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IRS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과 어떻게 다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오늘 추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